국내 게임 회사인 위메이드 주가가 최근 석 달 새 6배 뛰었습니다. 실적이 부진한 NC소프트 주가도 드라마틱한 반전을 이뤄냈죠. 모두 대체 불가능한 토큰으로 불리는 NFT의 덕에 생긴 일입니다. NFT는 블록체인 기술로 디지털 자산에 고유한 표식을 부여해서 대체할 수 없는 가치와 특성을 갖게 만든 건데요. NFT 과연 미래의 먹거리가 될까요? 투자 대박을 안겨줄지도 짚어보겠습니다. 위정환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최근 금융투자업계에서 이 NFT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우선 시청자들을 위해서 NFT 이게 또 뭔지 좀 설명을 해주면서 대화를 시작하시죠. NFT는 약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로 Non-Fungible Token이라고 불립니다만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각각의 흔히 이제 과거에 우리가 이제 싸이월드를 이제 생각하시면 좀 쉽게 우리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만 싸이월드에 들어있는 예를 들면 책상이나 의자 또는 싸이월드의 도토리 등등의 번호를 부여해서 그러니까 고유 번호를 다 부여하는 거죠. 그래서 각각을 매매 가능하도록 자산화시키는 그러니까 싸이월드에 들어있는 그런 책상, 의자, 실내 커튼 등등은 사실은 현실 사회에서 저는 이제 가치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뭔가 고유 코드를 부여해가지고 거래 가능한 디지털 자산화시키는 그런 기술 이걸 이제 이게 NFT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컨텐츠의 고유 번호를 등록해가서 인식 부여한다 그런 얘기네요. 근데 왜 그게 요즘 이렇게 핫 이슈가 되는 거예요? 네, 여러 가지 이제 이슈가 있는데요. 금융권에서 특히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된 건 이제 비트코인 이제 ETF, 선물 ETF가 나왔던 게 상당한 이제 국내 금융기관에 좀 충격을 좀 주었던 것 같고요. 이건 이제 사실 미국도 이제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이런 블록체인 기반의 가상화폐에 대해서 국내외, 그러니까 해외, 국내의 금융기관들이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는데 이제 그게 깨진 거죠. 그다음에 이제 특히 그 NFT 기반의 예술품이 하나가 이제 비플이라는 작가가 이제 그린 그림이 이제 있었습니다만 매일 첫 5,000일이라는 작품인데 그게 무려 800억 원에 팔렸습니다. 800억 원. 800억. 디지털 자산인데. 그렇죠? 그래서 NFT를 붙인 그러니까 NFT 기반의 디지털 그림인 거죠. 그림인데 그 하나가 800억에 팔리니까 가지고 전 세계에 충격을 받은 거죠. 이건 미술 사상, 역사상 세 번째 정도의 가격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보면서 그다음에 이제 금융기관이 특히 이제 금융기관의 관점만으로도 보게 된다면 금융기관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특히 화폐에 기반한 예금과 대출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금융 상품을 운영하는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금융 상품이라는 것들은 결국에는 이제 화폐를 기반으로 하지만 가만 보니까 NFT를 부여하면 디지털 자산을 뭔가 거래할 수 있다는 즉 그 플랫폼을 자기가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드디어 발견을 한 거죠. 그러니까 원래 이제 NFT라는 것은 무형의 즉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느껴지는 무형의 뭔가에 번호를 붙여가지고 그걸 자산화시키고 거래하는 건데 그런 디지털 자산의 뭔가를 만들어내면 그걸 자신들이 과거에 어떤 금융 플랫폼과 같은 기능처럼 똑같이 디지털 자산 플랫폼을 할 수가 있겠구나 하는 걸 최근에 이제 그 기회를 알아차린 거죠. 금융회사들이. 그러면 금융회사들이 그런 기회를 알아차렸다는데 정말 그러면 NFT가 이른바 미래의 먹거리냐, 블루오션이냐, 돈을 진짜 벌어다 줄 수 있는 신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NFT는 기본적으로 이제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이 자체는 새로운 시장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다만 이게 정말 어디까지 제대로 좀 확산될 수 있는가, 산업이 커질 수 있는가는 그건 좀 지켜봐야 되고 이게 이제 어디에 어떻게 응용할 수 있는가는 좀 지켜봐야 될 문제입니다. 지금 이제 그런 점에서 생각한다면 지금 주식 시장이 너무 과열돼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NFT가 이제 메타버스하고 두 개가 다 핫한 키워드거든요. 메타버스와 NFT. 메타버스라는 게 3차원 가상세계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 거죠. 근데 두 개가 메타버스도 지금 핫한 유행어가 돼버렸는데 근데 거기다가 NFT라는 또 하나 유행어가 붙으니까 두 개가 그냥 엄청나게 증폭 효과를 만들어내면서 주가가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지금 NFT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시장은 상당 부분 버블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요? 그런 점에서 과연 NFT라는 것들이 그 가치를 유지하려면 거기에 대한 수요자가 분명히 존재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그 NFT의 어떤 초기인가 예를 들어서 이제
트위터의 창업자가 첫 번째 트윗을 날렸는데 그것도 NFT를 붙여가지고 그걸 팔았거든요. 예. 근데 그런 것들은 아마 맨 세계 최초 뭐 어떤 상품의 어떤 기업의 최초의 상품 이런 것들은 이제 말이 되는데 네. 그 외에 과연 모든 것들을 디지털 자산화할 수 있는가 무형의 모든 것들 이건 좀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 향후에 이제 NFT 기술을 어디다 어떻게 접목할 것인가 하는 것들이 중요한 어떤 이슈가 되겠지만 NFT 기술이라는 것은 중요한 어떤 기술적인 새로운 트렌드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NFT라는 게 새로운 기술은 틀림이 없고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는 이제 좀 지켜봐야 되는데 잠깐 그 메타버스와 NFT 요즘 이제 아주 핫한 이슈인데 말씀해 주셨으니까 두 개가 어떤 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까? 메타버스와 NFT가? 메타버스와 NFT는 두 개는 서로 거의 별개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메타버스는 메타버스대로 이제 가상의 환경으로 존재를 하는 거고요. 예. 세계로, 그러니까 가상 세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존재를 하는 거고 NFT는 그 속에 하나의 요소로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게임이라는 것들을 하나의 가상 세계로 봤을 때 그 가상 세계에서 이제 거래되는 예를 들면 칼이 있다고 할 때 그 칼을 NFT 기반으로 하면 그 칼이 그냥 NFT의 제품이 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반드시 어떤 메타버스 세계 내에서 NFT가 필수 불가결하냐? 그건 또 아닙니다. 하지만 그 내부에서 NFT를 붙여가지고 가상 세계에 투입함으로 인해서 이제 가상 세계의 비즈니스 모델이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예. 지금 메타버스의 비즈니스 모델이 이제 게임 모델 이외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결국 이제 아이템을 판매하고 또는 이용료를 받고 뭐 이 정도 모델인데요. 그 이후에 예를 들어서 이제 유저들 간에 NFT 기반의 어떤 가상 디지털 자산을 서로 이제 교환하게 하고 판매하게 하고 이런 모델을 이제 도입하게 하려고 메타버스를 추진하는 그런 어떤 기업에서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조금씩 이해가 되는데 그러고 보니까 이제 메타버스 생태계 안에서 거래 가능한 수단을 NFT라도 할 수 있겠군요. 그 생태계 안에서. 그러면 이 NFT 기술을 적용해서 실제 비즈니스를 지금 이미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어떤 글로벌 기업들이 좀 있습니까? 현재 글로벌 기업이 뚜렷하게 NFT 기술에서 대성공을 거두었다. 뭐 이런 기업은 현재는 존재하지 않고요. 각각의 기업들이 뭐 금융권까지 포함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형태로 시도를 해보는 이런 단계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좀 재미있는 시도를 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이제 나이키가 있습니다. 나이키는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신발 만드는 운동화 만드는 회사입니다만 2019년에 크립토킥스라는 운동화를 만들어서 그 운동화와 더불어서 NFT의 그런 어떤 디지털 자산을 유저에게 그러니까 구입하면 그 NFT 토큰도 주는 거죠. 운동화를 사면. 예. 그러니까 결국 이제 운동화가 나이키 이제 운동화 뭐 예를 들면 조던 운동화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만 그걸 이제 중고 시장에서 비싸게 팔리는 현상들이 발생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위변조를 막고자 하는 의도도 있었습니다만 실제하는 운동화하고 그리고 가상의 뭔가 NFT의 그런 어떤 토큰을 두 개를 동시에 부여함으로써 뭔가 이 운동화에 대한 신뢰성도 높이는 동시에 향후에 경우에 따라서는 실제 운동화하고 별도로 독립해서 디지털 운동화가 거래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은 거거든요. 근데 그런 재미있는 시도를 하는 기업이 바로 나이키입니다. 나이키. 혹시 뭐 또 다른 외국 기업들 조금 소개해줄 만한 NFT를 좀 적용한 기업이 혹시 있나요? NFT라는 개념을 이제 처음 시도했던 기업이기도 합니다. 게임 회사 중에 크립토키티라는 고양이를 교배하는 그런 형태의 게임을 만든 데가 있습니다. 고양이를 교배하는. 그래서 A하고 B라는 두 개의 고양이를 게임 내에서 교배를 시켜가지고 뭐 A, B라는 고양이를 만드는 거죠. 그 고양이는 새로 이제 교배된 고양이는 그 자체가 하나의 NFT 기술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그 자체는 정말 유일무이한 특이한 고양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고양이들을 매매 가능한 그래서 이런 어떤 비즈니스 모델로 해서 처음으로 이제 NFT를 적용한 최초의 어떤 게임이자 최초의 상품 또는 비즈니스 모델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나이키, 크립토키티 주목할 만한 외국 기업들인데 국내에서는 어떻습니까? NFT를 적용해서 지금 어떤 걸 좀 주도하는 시도하는 대표적인 기업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예를 들면 게임 회사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게 위메이드 같은 경우가 게임의 NFT 기술 그리고 코인 기술을 적용을 해가지고
글로벌 시장에서 정말 대성공을 거두었던 이런 회사가 있는데 아까 저 이제 서두에 말씀하셨던 지난 석 달 동안에 뭐 6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근데 지난 1년 동안을 따지면 1년 동안을 기준으로 보면 10배입니다. 아, 1년에 10배. 이 NFT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글로벌 유저들이 거의 지금 뭐 100만이 넘기 때문에 그러니까 동시 접속사 100만이 넘고 막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사실은 NFT 기반의 크립토키티라는 그 게임이 있었습니다만 국내 시장에서 NFT를 기반으로 한 게임이 성공할 거라고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메이저 게임사들이 시도를 안 했던 거죠. 그러니까 메이저 게임사들은 그냥 확률형 아이템이라는 쉬운 모델, 유저들에게 아이템을 팔아가지고 그걸로 이제 이 수익을 올리는 좀 나쁘게 이야기하면 유저를 쥐어짜는 이런 모델로 해서 뭐 매출, 조 단위의 매출을 이룩하고 있기 때문에 별로 신경을 안 썼는데 그걸 이제 윈메이드 같은 중견 개발사가 그걸 이제 돌파를 한 거죠. 돌파를 해서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메이저 게임사들이 앞을 다투어서 지금 NFT 게임을 하겠다고 지금 덤벼드는 상황이 됐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엔터에서도 NFT의 열풍이 좀 뜨겁습니다. 특히 하이브나 이런 데서는 이제 BTS 같은 아주 탁월한 그런 아티스트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아이돌들을 기반으로 해서 예를 들면 아이돌들의 사인이라든지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떤 NFT를 기반으로 해서 개발해서 유저들에게 판매하는 이런 어떤 그리고 이미 글로벌 사회에서 ARM이라는 강력한 팬덤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충분하게 지금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게임 회사들이 NFT를 적용해서 지금 비즈니스를 이렇게 활성화시키고 있다고 하는데 국내에서는 NFT를 적용해서 게임 회사들이 이걸 할 수가 지금 없게 되어 있다면서요? 예, 국내에는 뭐 유감스럽게도 과거에 아마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바다이약이라는 우리가 좀 불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주로 이제 파친코하고 슬롯머신 같은 그거 유사한 형태의 어떤 도박 게임들이었는데 그게 문제가 됐던 게 결국엔 상품권이나 환전 기능이 들어있어서 문제가 아주 폭발적으로 국내 시장에 확산이 됐었고 그게 사회적으로 사행성 이슈에 말렸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NFT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코인의 형태로 변환이 되고 그리고 그게 이제 거래가 가능한 즉 현금으로 거래가 가능한 형태의 결국에는 어떤 그 형태를 인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에 바다 이야기하고 똑같이 그래 사행성 이슈가 번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떤 우려가 있어가지고 아직 법적으로 그 부분이 허용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게임물 관리위원회 등등도 그걸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안 되고 이제 해외에서는 좀 가능한 이런 이중적 구조로 좀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까 NFT에 약간의 이제 거품, 버블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사실 NC소프트도 이 NFT를 적용한 게임을 뭐 발표하겠다 이런 계획만 내놨는데도 갑자기 떨어져 주가가 올랐잖아요. 이런 걸 조금 경계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정말 미래가 이렇게 밝은 겁니까? 예, 저도 그 부분이 잘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공감을 합니다만, 근데 지금 그래서 주식시장이 과열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보면 되게 그 게임 회사나 이런 엔터 회사들이 계획만 발표하면 주가가 폭등하는 이런 정말 뭐라고 좀 약간 좀 이례적인 현상이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점에서 본다면 결국 이제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 과연 그 발표를 넘어서서 이 게임 회사들이 오래전부터 이걸 준비해 왔던가 NFT에 기반한 게임을 그리고 그걸 구현할 만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게임에 있어서의 그런 어떤 적절한 IP 즉 게임이랑 결국에는 그 게임의 NFT를 입혔다고 모든 게 잘 되는 게 아니거든요. 게임이라는 그 자체의 생명력이 없으면 NFT는 아무리 탑재해도 그건 죽어버립니다. NFT 탑재 게임이 죽어버리면 그 속에 NFT 기반의 자산도 제로가 돼버리거든요. 그런 점들을 주의 깊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특히 엔터 회사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그런 제대로 된 비즈니스 모델이 있는가 그리고 향후에 how to 어떻게 할 것이라는 부분이 지금 대부분 빠져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대로 발표하고 있는가 준비되어 있는가를 좀 면밀하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지금 현재는 이제 너도 나도 NFT를 이야기하면 다 오르고 있습니다만 조만간 옥석이 가려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NFT 기술이 만약에 이게 산업이 확산된다면 그래도 가장 주목을 받을 어떤 업종, 기업군이랄까는 어떤 게 될까요? 기업군은 역시 지금 현재 가장 선두를 달리고 있는 게임과 엔터입니다. 게임과 엔터.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역시 금융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금융이요? 네, 금융이 이제 금융의 거래 플랫폼으로서 기능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는 이제 게임과 엔터 이게 아마 강력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을 좀 두고 시차를 두고 아마 금융권이 NFT를 아마 도입하게 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NFT 열풍 특징 현상 그리고 거품 문제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위정현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